자,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있는 선수들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다들 아시나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는 그 우지라고 하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고요. 이제 뭐 그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그 중국에서 굉장히 이제 중국의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를 좀 대표하는 선수였었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 선수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선수인데요. 김성현 선수라고 하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군복무 중인데 어쨌든 이제 굉장히 좀 잘하는 테란 선수고, 요 아래 선수는 이제 예전에 스타를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김정우 선수라고 이제 저그에서 굉장히 좀 그 잘했었었고 지금도 이제 잘하고 있는 선수죠. e스포츠 선수들을 이렇게 좀 이제 사진을 모아왔는데요. 이 선수들은 지금 세 분이 다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어떤 공통점인지 이제 아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텐데, 세 분이 다 손목 부상으로 인해서, 손목 통증으로 인해서 선수 지금 활동을 은퇴를 하셨거나 혹은 은퇴를 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이제 굉장히 이제 그 e스포츠 선수들 중에서 손목 부상을 굉장히 좀 이렇게 달고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지금 이제 이 선수들은 이제 그 부상 자체가 이제 워낙 심하니까 선수 생활을 이제 그 선수 생활을 은퇴하는 것까지 이제 그 고려를 할 정도로 이제 통증 자체가 굉장히 좀 약간 고질병으로 좀 있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이제 은퇴까지 가지 않더라도 손목 통증을 그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스포츠 선수라고 하면은 이제 이걸 이제 직업으로 그 뭐냐 프로 선수라고 하면 이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인데, 내가 직업을 버릴 정도로 통증이 이제 얼마나 심하면은 직업을 이제 은퇴하는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할 정도며, 또 프로 선수면 얼마나 많은 치료를 받아봤겠어요. 치료라든지 관리를 좀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이제 우지 선수를 예를 들면은 손목 통증 너무 심할 때는 뭐 한 경기가 끝나면은 많은 의료진이 우지 선수한테 이제 달라붙어서 팔이랑 다리 쪽으로 마사지를 했다고 해요. 뭐 이제 손목 통증 자체가 너무 심하고 팔이 붓고 이러니까 한 경기만 해도 너무 심해지는 부분들 때문에 케어를 했었다고 전에 들었었거든요. 물론 이제 정확한 정보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치료를 정말 많은 부분을 해봤을 텐데, 이게 손목 통증이 이제 왜 발생하는 부분들이며 이제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좀 잘 안 낫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같이 좀 해보기 위해서 이제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e스포츠 선수들이 손목 통증이 심한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손목이 굉장히 많이 충격이 가기 때문에 손목 통증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사무 업무라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손목 쪽으로 부담감이 느껴지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충격이 많이 간다라고 하면은 손목에 충격이 많이 가는 일은 훨씬 많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내가 마우스질을 하는 거랑 테니스를 치는 거랑 어떤 게 손목에 더 부담이 많이 갈까요? 이제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테니스를 치는 게 훨씬 손목에 부담이 많이 가겠죠. 근데 물론 이제 테니스를 쳤을 때도 고질병들, 예를 들면 뭐 이제 팔꿈치 통증이라든지 뭐 어깨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e스포츠 선수들이 손목 통증의 그 유병률이 훨씬 많다는 거죠. 손목 통증 때문에 뭐 은퇴를 고려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의 이제 비율이 훨씬 이제 높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충격만으로 손목 통증이 유발이 좀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손목 통증이 발생을 하셨을 때 일반적으로 많이 호소하시는 게, 손목에 힘이 들어가면 너무 아파요. 예를 들면은 뭔가를 들어 올리거나 손목을 많이 쓰거나 손목에 힘이 들어갈 때 많이 아프다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손목에만 힘이 들어갈 때 통증이 발생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뭔가 팔을 쓸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결해서 같이 쓰이는 근육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먹을 쥐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딱히 의식을 하지 않더라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건 팔에 힘이 들어갈 때는 어깨까지 같이 좀 연결이 돼서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주먹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손목에도 힘이 들어가고 팔꿈치에도 힘이 들어가고 위팔에도 힘이 들어가고 어깨까지 연결이 돼서 궁극적으로 목까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목에 힘을 쓸 때 아프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단편적인 얘기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손목에 힘이 들어갈 때 다른 부분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힘이 들어간 게 손목 통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하면은 아픈 부분이 문제니까 통증이 발생을 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안에서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다른 부분 문제로도 충분히 통증이 발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리가 저리거나 다리가 아프실 때 허리 디스크를 먼저 고려를 하는 것처럼 다른 쪽의 문제로도 충분히 손목이 통증이 발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손목 쪽으로 계속 좀 치료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때 당시에 아픈 것만 어루만지는 것 뿐이고 이후에 좀 통증이 다시 재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원인이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전에 영상에서는 내 등이 가려운데 남의 등 긁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적당한 표현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원인 자체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 손목이 아플 때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이제 이 증상은 이제 기본적으로 손목 요 사이에 있는 공간이 좁아지는 것 때문에 요쪽에서 이제 정중신경을 압박하게 돼서 신경통 증상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신경 라인에 따라서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이쪽에서 염증 반응처럼 나타나서 이쪽에서 통증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증상들을 유발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은 이제 뭐 이견을 달 여지가 없죠. 이제 이런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인대가 왜 두꺼워지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설명할 수 있는 게 마땅치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마우스질을 많이 해서 이게 마찰이 많아서 두꺼워진다라고 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은 피부 쪽으로 찰과상이 먼저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 거지. 이게 무슨 마찰 때문에 뭐 인대가 두꺼워진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손목을 많이 쓰거나 손목에 미세 손상이 가는 것 때문에 두꺼워진다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이제 손목 쪽에 충격이 많이 가거나 손목에 좀 더 이제 그 손상을 많이 유발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이제 그런 원인으로 보기가 약간 좀 어려워요. 이런 이제 손목 인대가 두꺼워지는 원인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약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빙빙 돌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왜 발생을 한다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손이나 팔이나 팔꿈치로 혈관이나 신경이 좀 전달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깨를 통과를 해야 돼요. 이제 어깨 앞쪽에 보시면 어깨 앞쪽에 이렇게 이제 팔로 내려가는 혈관이랑 신경 다발이 이렇게 좀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이제 어깨 앞쪽이에요. 이제 쇄골이고, 여기 이제 목이고, 어깨 앞쪽으로 요 팔이고, 혈관이랑 신경이 내려가는 다발이거든요. 소흉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고, 견갑하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요 위치의 이름을 이제 흉곽출구라고 해요. 그 요쪽 부분에서 팔로 내려가는 혈관이랑 신경이 같이 좀 내려가게 되고 어깨 뒤쪽에서도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같이 좀 내려가게 되거든요. 애과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같이 좀 내려가게 되고 이쪽에서 보시면은 어깨 뒤쪽에 있는 근육이 위치하는 부분을 통과를 하게 돼요. 이 사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극하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고요. 그 소원근이라고 하는 근육, 대원근이라고 하는 근육, 이제 이런 근육들이 어깨 동작에 좀 많이 이제 힘을 많이 쓰고 많이 좀 작용을 하는 근육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은 어깨 쪽에서 많이 근육이 경직되어 있거나 공간이 좁아져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 혈관이나 신경이 압박이 되게 되면은 팔로 내려가는 혈관이 압박이 되거나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압박되는 부분들 때문에 손목이나 팔꿈치 쪽으로 부종이 발생을 하거나 혹은 통증이 발생을 하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느낌 같은 게 좀 발생을 한다든지 혹은 신경이 압박되는 부분 때문에 신경통 증상이 같이 좀 나타나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부종이라든지 감각이 떨어지는 느낌이나 좀 이제 뻐근한 통증이 쉽게 나타나시는 부분은 혈액순환 문제, 혈관이 압박되는 부분들 때문에 많이 나타나시는 증상이고요. 이제 신경이 압박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은 찌릿찌릿하거나 저리거나 혹은 화끈화끈하거나 시리거나 이런 이제 신경 증상들이 같이 좀 나타나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내려가실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손목 쪽으로 힘이 들어갈 때 통증이 많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들은
요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어깨까지 힘이 들어갈 때 요 이제 어깨 뒤쪽에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좀 잡아당겨지면서 손목까지 통증이 내려가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손목이 아프신 게 너무 심하셔서 오셨는데 보통 어깨 아프시냐고 물어보시면 어깨도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의식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검사상으로 어깨가 많이 문제가 있으신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고, 이제 어깨 자체의 통증은 참을만 하지만 손목 자체가 너무 그 날카로운 통증이 있으셔서 이 부분에 집중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로 아까 이제 손목에 인대가 왜 이제 두꺼워지냐라고 질문을 했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부종이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팔로 내려가는 혈관이 압박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좀 떨어져 있고, 이게 손목 인대 쪽에도 부종이 나타나거나 혹은 그 이외의 공간이 이제 부종 때문에 좁아지면서 이제 신경을 압박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좀 있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손목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7, 80%라고 보통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이상으로 좀 생각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손목 자체의 문제보다 어깨 문제로 손목 통증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손목 통증으로 예를 들면 손목 쪽으로 뭐 체외 충격파라든지 뭐 다른 이제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데 그 원인 자체를 좀 보지 못하는 치료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통증이 좀 회복이 되더라도 원인이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통증이 다시 좀 재발이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밑 빠진 독의 불붓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원인이 되는 독이 밑이 빠져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이제 물을 좀 채워 넣는다고, 뭐 진통제라든지 다른 통증을 좀 제어하는 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제 물이 새지 않는 게 아니죠. 잠시 동안에는 이제 구멍이 좀 작으면 물이 좀 찰 수도 있겠지만 금방금방 다시 셀 수밖에 없겠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 독을 고치는 방향의 치료가 필요하실 수가 있거든요. 전에 손목이 너무 아프셔서 한 3개월 동안 정형외과 치료를 받으셨는데 안 나았다고 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오셨었는데 그분 2번 치료받고 괜찮아졌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들인 거예요. 이제 원인 자체가 다른 데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가 필요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질환이 회복이 안 돼서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그 처음에 봤었던 이런 그 e스포츠 선수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런 치료를 하시면 조금 이제 그 호전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스타크래프트 선수분들이 많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게임을 하면은 괜찮은데 스타를 할 때만 손목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스타크래프트가 손목을 많이 쓴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이 우지 선수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쪽에, 예를 들면 어깨에 그런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가 이제 그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고 이 스트레스가 어깨나 다른 이제 그런 근육들에 좀 작용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관건일 수가 있는 거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려지고 많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치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이제 내가 어떤 병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만둬야 된다는 게 사실은 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알려지고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영상을 전에 한번 업로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도 충분히 좀 있는 내용인데 이제 그 영상도 한번 좀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